올해 가을 또 한 번 잘 익은 사과가 옵니다. 애플이 바로 9월 12일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열릴 스페셜 이벤트에서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한다는 소식인데요. 팁스터들이 일찍부터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예상 스펙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구매한다면 이번에는 어셈블드 인 차이나가 아닌 어셈블드 인 인디아인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선택한 새로운 팩토리가 바로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제품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셈블드 인 차이나. 중국은 넓은 땅덩어리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제품에 들어가는 내부 부품들 역시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애플은 매년 자사의 제품인 맥북,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이름을 공개하는데요. 애플 관련 기업 중에서 중국과 관련 있는 업체 비중은 무려 80%에 달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2022년 발표된 188개 기업 중 중국 본토 기업이 151개에 해당했죠. 하지만 최근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공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를 인도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아이폰 14 시리즈에 이어 올해는 더 큰 규모로 인도에서의 생산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아이패드나 맥, 에어팟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폰 생산에서도 인도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7%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은 2025년까지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 비중을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생산과는 별개로 지난 4월에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에 애플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는데요. 애플 최고 경영자인 팀 쿡까지 뭄바이 매장 개장식에 참여해 인도를 겨냥하고 있는 애플의 움직임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인도를 새로운 요충지로 선택한 애플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부동의 1위는 줄곧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를 출시하고 점유율 23%를 획득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쟁취했죠. 비록 올해 2분기에는 다시 삼성에게 1위를 내줬지만 새로운 아이폰 출시를 앞둔 애플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칠 애플이 아니죠. 애플은 이번 기회로 공격적인 제품 출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이자 애플 전문가인 밍치거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의 초기 주문량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최대 2억 2,5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엄청난 생산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의존하는 것보다 생산의 다각화를 꾀하는 것이 애플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일일 겁니다. 실제로 2022년 중국의 아이폰 최대 생산 공장은 크리스마스라는 미국 대형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가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은 물론 중국의 생산을 기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을 디리스킹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플러스 원으로 바로 인도를 택한 겁니다. 한편 애플이 중국을 벗어나 생산의 다각화를 꾀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중국 수출품에 1년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애플의 탈중국화를 가속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인건비도 상승해 전과 같은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요인도 작용한 거죠. 그렇다면 탈중국화를 꾀하는 애플이 왜 하필이면 인도를 선택한 걸까요? 먼저 인도는 중국이 점점 잃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나라입니다. 14억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노동력 시장에서 인건비는 현재 중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니 확실히 눈을 돌릴 만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인건비가 싸다고 한들 이미 생산 기반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 중국을 떠날 만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사실 인도는 2014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면서 서비스 산업 위주였던 경제 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맞춰 PLI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PLI는 지원 대상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R&D, 기술 이전 등 약정한 투자와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인도 정부가 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애플은 물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해당 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는 세금 경쟁력도 강력한데요. 신규 법인세율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20에서 25% 수준이고, 인도에서 제품을 조립한다면 수입 전자제품에 매겨지는 20%의 관세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애플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겠죠. 하지만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애플이 인도를 선택했다고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플이 단지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특히 MPI라는 신제품 생산 과정을 인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MPI는 캘리포니아 본사의 디자이너와 설계자, 또 많은 협력업체 제조 현장의 엔지니어가 모두 모여 도면뿐이었던 제품을 실제로 양산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단지 초생산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는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새 제품을 출시하는 시차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예전에는 아이폰이 나오면 중국에서 첫 생산을 하고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면 올해 안에 이 시차를 10일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인도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많고 젊은 인구에 있는데요. 실제로 인건비가 쌀 뿐만 아니라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젊은 국가로 손꼽힙니다. 인도는 10년 후에도 2030 인구가 미국 인구보다 많은 4억 9천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젊은 인구 중 영어가 가능한 IT 관련 능력자가 많은 것 또한 인도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애플이 인도를 선택한 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세계 인구 1위이자 엄청난 잠재력의 나라, 인도로 애플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애플의 중요한 공급기지로 변신해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인도인데요. 앞으로의 애플과 인도가 보여줄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